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튀는 종목을 잡아라 송담입니다. 설 연휴 편안하게 보내고 계신가요? 내일이면 그동안 쉬었던 시장이 다시 한번 열립니다. 그동안 좀 오래 쉬면서 시장에 대한 정리도 함께 나눠볼 테고요.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는 장에서는 우리가 어떤 종목을 공략해보면 좋을지, 어떤 업종을 생각해보면 좋을지 이 시간 함께 하실 텐데요. 튀는 종목을 잡아라 2시간 동안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내일 시장에 대해서 대비해보시고 또 설 연휴도 잘 마무리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종목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볼 수 있고요. 시장에 대한 고민도 함께 이야기 나눠볼 수 있습니다. 서울지역번호 02-2000-4855, 02-2000-4855로 편안하게 전화 주시면 저희가 또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또 함께 해주실 분 소개를 해드려야 될 텐데요. 1월 한 달 동안 정말 뜨거웠던 매니저입니다. 박준남 매니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제가 앞서서 1월 동안 핫했던 매니저다라고 소개를 해드렸는데 왜 핫하셨는지 좀 이야기를 해주실까요? 1월 동안 아무래도 종목 수익률이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1월 동안 1월에 핫한 매니저가 아닐까 싶습니다. 1월에 추천했던 종목들이 50% 이상 상승을 하면서 네. 상당한 정의원들에게 큰 수익을 안겨드렸죠. 네, 1월 아무래도 2019년 새해라서 좀 부담이 되셨을 텐데 그래도 또 이렇게 수익률을 내셔서 아무래도 좀 뿌듯하실 것 같아요. 그게 제 사명이죠. 네, 회원들을 그렇겠죠. 또 수익을 내줘야 되는 게 제 본업이니까. 네. 그렇다면 1월 동안 이렇게 큰 수익률을 낼 수 있었던 데에는 아무래도 좀 1월 시장에 대해서 기대감이 좀 있으셨나 봐요. 2018년 경우에는 시장이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2019년도 같은 경우는 그 분위기가 계속 이어지지 않았을까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보면 상당히 미중 무역 관련해서 그 분위기도 상당히 호전적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고 네. 또 2차 북미 회담도 어느 정도 보면 북미 회담 고위급 실무진들이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면서 한반도의 그 지정학적 리스크가 조금씩 사라져가고 있는 게 아주 상당히 보기가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네. 그 부분들이 아마 외국인들의 순매수로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앞으로도 2019년 시장도 상당히 만약에 조정이 온다면 상당히 매수의 구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준남 매니저는 이제 일찌감치 1월 휴가를 좀 기대하셨던 것 같네요. 그런데 사실 시장에서는 1월이 오기 전까지는 1월 휴가에 대해서 좀 불안한 모습을 보여줬었거든요. 네. 이유가 뭐였나요? 아무래도 영국의 노딜 브렉시트 관련해서 우려감도 있었고요. 네. 미중 무역도 사실은 작년 12월 달부터 2월 달까지 일단 휴전 상태에 보였지만 네. 아무래도 장기화 과정에서 보이면서 아무래도 이게 빨리 끝나지 않지 않을까 그런 우려감이 상당히 강했었죠. 하지만 이번에 보면은 또 오늘 설 구간에 뉴스를 보니까 아무래도 북미 회담이 상당히 실무진에서 평양에서 아마 열릴 것으로 보이고요. 그게 아마 외국인들의 그 투자 순매수하는 구간에 상당히 그게 자극적으로 아마 투입을 하게 된 계기가 아닐까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셨던 이유들로 인해서 1월 휴가에 대해서 좀 시장이 불안하게 바라본 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시장에서 지금 2월이 되고 보니까 네. 1월 휴가는 있었다라는 그런 분석들이 좀 있거든요. 네. 이렇게 1월 휴가 예상을 깨고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아무래도 2월에 의해서 2월 같은 경우는 이제 계속 쭉 이어간다고 봐야 되는데 네. 왜 그러냐면은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2018년도에는 상고 하저였잖아요. 증시가. 그렇죠. 그런데 아무래도 저 같은 경우는 2019년을 조심스럽게 내다보지만 상고 하고까지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노딜 브렉시트에 대한 언급이 계속 장기화되고 있지만 이 부분도 EU와 유럽 간에 어느 정도 합의점을 찾기 위한 과정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이번에 트럼프가 주말에 설 구간에 했던 말을 인용을 해보자면 아무래도 우리는 대북 제재를 통해서 영변의 핵 삭차라 같이 동시에 이루어가면서 한반도의 그 남한과 북한에 대한 경제 성장 대국으로 만들 수 있겠다. 그런 말씀으로 천명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마 유럽계 자금이나 미국계 자금이나 아마도 아시아 자금들이 우리 한반도에 집중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몰리면서 1월 휴가가 좀 기대가 됐었고 그로 인해서 실제로도 1월 휴가가 시장에 있었다라고 보시는 거죠? 네, 아마 외국인의 순매수가 1월 달 내내 한 하루 정도 빼놓고 네. 4조 3천억 정도가 순매수가 들어왔더라고요. 이것은 어느 한 곳에서 전 세계 지구촌에서 한 곳에서 자금이 들어왔다기보다는 전 세계에서 유럽이나 아시아나 아메리카 쪽에서 세 군데에서 동시에 들어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외국인들의 순매수세로 인해서 이럴 효과가 나타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일단 이렇게 해서 전반적인 1월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은 또 저희가 종목 상담 도와드려야 되잖아요. 네. 사실 많은 분들이 이 시간을 기대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특히나 오랫동안 시장이 쉬었던 만큼이나 내일 시장에서 우리가 공략해 볼 만한 종목이 있을지 이 점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고 또 무엇보다 내가 갖고 있는 종목,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과연 이 설날 동안 잘 움직여서 또 그 흐름이 내일도 이어질 수 있을지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이렇게 종목과 관련해서 시장과 관련해서 이야기 나누고 싶은 분들은 서울 지역 번호 02-2000-4855 02-2000-4855로 전화 주시면 저희 박준남 매니저가 시원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첫 번째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분 전화 연결되어 있는데요.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예.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보유하고 계신가요? 예, 저거 지금, 나노메딕스요. 나노메딕스. 매수가가, 네. 예. 매수가가 9,100원인데요. 9,100원이요. 예, 예. 네. 제가 지금, 이거 지금 그 종목이 지금 잡은 지가 거의 한 3개월째인데, 네. 이번 달에 어떻게 좀 반등이 좀 나올 수 있을까요? 반등이 좀 나올 수 있을지 궁금하신 것 같아요. 예, 예, 매수가 예, 예. 9,100원이라고 하셨고 비중은 어느 정도 되시나요? 비중은 그다가 다 못 받겠습니다. 그렇게 크지 예. 않으신 거세요? 예, 예. 네네, 알겠습니다. 이 내용들 잘 반영해서요, 박준남 매니저가 앞으로 나노메딕스 어떻게 좀 공략해보고 보유하면 좋을지 이야기 나눠드릴게요. 예.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예. 이 기업으로 말씀드리면 소방용 기계 기구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거든요. 예. 즉 우리가 말씀드리면 소방 호스나 플랜지, 왕관기 같은 방화를 방지하는 목적으로 만드는 회사예요. 근데 제가 이 재무제표를 들어가 보니까 지금 최근 들어서 주가가 상당히 많이 상승을 했을 거예요. 아마 좀 이따 차트를 보게 되면요. 근데 2017년이나 8년 전 정도 보니까 계속 일어나 보니까 지금 거의 한 5분기 내내 적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예.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재무제표상으로는 상당히 지금 안 좋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차트로 보시면 지금 9,100원에 매수하셨는데 지금 최근 들어서 3,000원에서 아마 이 부분이 테마를 탔을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3,000원에서 32,000원 정도 엄청난 상승을 보이면서 10배 정도의 1,000%에 가까운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시세를 내고 나서 지금 내려오는 과정 중에서 지금 9,100원에 매수를 하셨던 걸로 보입니다. 맞으신가요? 예,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시세를 다 내고 지금 남은 과정에서 개미들에게 물량을 떠넘겨주고 빠져나오는 구간에서 지금 물리셨는데 지금 보니까 거의 6,000원대까지 6,000원을 지금 하향 돌파해서 6,000원까지 내려왔는데 지금 현재 가격이 5,900원입니다. 그러니까 한 6,000원 정도 되죠. 그러면 예. 9,000원에서 지금 6,000원 정도 되면 한 마이너스 한 25%에서 30% 정도 될 것 같아요. 예, 예. 맞으신가요? 예, 예. 그래서 보시면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작년 2018년 정도로 보면 밑에 수급이거든요. 18년 정도부터 지금 1년 내내 개인들이 계속 27,000원대부터 계속 지금 매물을 받아주고 있어요. 이게 아마 가정에서 이게 지금 개인들이 상당히 많이 물려 있거든요. 그래서 올라오는 과정에서 쉽게 개인들의 매물을 소화해 가면서 올라오더라도 반등이 보일 것으로 봅니다. 근데 시간은 어느 정도 지금 가격대에서는 빠져나오기는 너무나 무리수가 손실이 너무 크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개인들의 물량을 받아가면서 올라오기 때문에 아마 변동성이 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빠져나오는 구간을 계속 가지고 가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이고 빠져나오는 구간을 가격대를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9,100원대까지는 기다리지 마시고 재무제표나 여러 가지 상황에서 고점을 찍고 내려왔기 때문에 121선 구간 있지 않습니까? 예. 8,000원대에서 8,000원 초반에서 이쪽을 제가 찝어드릴게요. 예. 예. 8,000원 잠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8,000원 이 121선 구간 저항 구간 8,400원대에서 예. 8,400원 부근에서 빠져나오시고 종목을 교체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 손절가 8,400원으로 잡아주셨어요. 예, 예. 네, 이때쯤 돼서 빠져나오셔서 다시 한번 또 박준남 매니저와 상담 받아보시면서 공략해 볼 만한 종목, 수익률을 낼 만한 종목 한번 잡아보시기 바랄게요. 예,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네. 저희는 또 이어서 다음 시청자 만나서 어떤 종목에 고민 있으신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성단 아나운서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박준남 감사합니다. 매니저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리고 스태프 여러분들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어떤 종목에 대해서 상담 도와드릴까요? 예, 오이 솔루션이요. 오이 솔루션이요. 매스카우 비중 함께 알려주실까요? 13,950원에 100%요. 13,950원이요? 예. 네, 사실 오이 솔루션 5G 관련주로 묶이면서 최근에 크게 상승했는데 꽤 수익률을 보고 계신 것 같아요. 예, 그런데 계속 눌리고 나서 다시 올라가고 그러더라고요. 계속 네네. 살고 갈 것 같은데. 네. 27,000원 신고가에 갔는데. 그렇죠. 다시 눌러놓고, 그래가지고 좀 답답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아, 수익은 내고 있는데 언제까지 좀 갖고 가면 좋을지 이 점이 궁금하시군요. 예, 알겠습니다. 11월에 매수가 3달 정도 됐거든요. 아, 3달 정도 보유하셨어요? 예. 알겠습니다. 좀 보유를 하셨는데 박준남 매니저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오이 솔루션과 관련해서 이야기 들어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박주환 의원님. 예, 이 오이 솔루션이 오지에 관련된 기업이거든요. 예, 그래서 왜 이게 큰 수익이 났는지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우리 투자자분, 시청자분께서 업종을 잘 선택하셨습니다. 예, 예. 오지는 앞으로도 18년도에도 상당히 우상향한 업종이었지만 2019년, 2020년에도 상당히 매력적인 업종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되고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광 트랜시퍼나 여러 가지 오지 통신망에 관련된 핵심 부품을 제조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주목을 하셔야 되고요. 지금 재무제표도 보니까 제가 한번 봤는데 2017년도 적자 영업이익이나 당기순이익이 한 마이너스 19억, 18억 정도 적자를 유지하면서 2018년도에 업황의 호조선을 띠면서 적자 전환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2018년 2분기 때부터 본격적으로 당기순이익이 흑자로 돌아서면서 2018년도에도 아마 사업 분기 보고서가 이제 90일 안에 나오니까 아마 다음 달 3월 안까지 나올 거예요. 그때 아마 좋은 호재가 한 번 더 나올 거고요. 그리고 2019년에도 아마 이 성장세를 계속 지속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차트를 제가 보시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차트를 보시면 지금 이 녹색 구간은 외인입니다. 그리고 빨간색은 기간이에요. 기간과 외인이 쌍그리에서 모이면서 또 이 파란색 구간은 최근에 연기금까지 모이면서 거의 쌍그리 매수세가 보이면서 강한 흐름을 보였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13,950원이니까 지금 아마 한 30%, 20% 정도, 25% 정도 수익 구간인데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비중이 100%시니까 한 종목의 비중 100%시면 상당히 신경이 많이 쓰이실 거예요. 들고 있으시더라도. 그죠? 예,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조금 마음의 부담을 좀 덜으셔야 되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마 설 연휴가 끝나고 나서 다시 한번 상승을 하게 되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19,000원 구간에서는 한 30%에서 50% 정도는 덜어내시고, 그죠? 그리고 2019년, 18년도 실적이 아마 나올 거예요. 90일 하니까 사업 보고서가. 그래서 그때 한번 2만 원을 다시 한번 돌파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요. 50% 정도는 장이 이제 시작되면 이번 주 내내 한 50% 정도는 덜어내시고 아마 2만 원을 돌파하게 되시면 잡아드리겠습니다. 예. 실적이 좋으니까 아마 2만 원을 돌파할 가능성이 상당히 커요. 기간의 매수세도 크고요. 외인의 매수세, 쌍그리 매수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2만 원을 돌파하게 되면 나머지 비중은 50%는 좀 덜어내시고 가볍게 50% 정도는 홀딩하는 전략으로 투자의 관점으로 가지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오일 솔루션과 관련해서 긍정적으로 이야기해 주셨어요. 네, 2만 원 선으로 잡아주시면서 2만 원 선 부근에서 비중 축소하는 전략 잡아주셨으니까 내일 장 열리면 한번 이 점들 참고하셔서 투자하시기. 여쭤볼 게 있는데요. 네네네. 3월 이후로 5G 제로 소멸이 아니죠. 계속 장기 투자도 가능한 거예요? 네, 장기 투자도 가능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 오지 관련주 같은 경우는 2020년까지 향후 3, 4년 내내 업황이 상당히 좋아요.
그리고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재무적으로도 상당히 성장세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파동이 있겠지만 그래서 제가 50% 정도는 물량을 좀 내려놓으시고 50% 정도는 편안하게 가져가시면 아마 2만 원은 돌파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예, 시청자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네, 이렇게 저희가 또 오이솔루션에 대한 종목 상담까지 나눠봤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02-2000-4855로 전화 주셔서 종목 상담 받아보시면 되겠고요. 저희는 또 이어서 다음 시청자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가요? 세원이요. 세원이요. 네, 매수가와 비중 함께 알려주시죠. 작년 5월 달에 5,000원이요. 작년 5월에 매수를 하셨고 5,000원 부근에서 매수를 하셨네요. 예, 예. 네, 현재는 조금 부진한 모습 보이면서 조금은 손실을 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 맞나요? 예, 예. 네네. 그렇습니다. 사실 세원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수소차와 관련해서도 함께 좀 묶이는 그런 뉴스까지 나왔는데 일단은 우리 시청자분께서 매수했던 매수가 부근까지는 올라올 수 있을지 이전부터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맞나요? 네, 네. 예. 네네. 예. 알겠습니다. 비중 어떻게 되신다고 하셨죠? 50%요. 50%요. 알겠습니다. 이 내용도 저희가 기억해서요. 바로 옆에는 박준남 매니저가 상담 도와드릴게요. 예, 친절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이 회사에 대해서는 뭐 나쁜 기업은 아니에요. 자동차 공조 시스템 관련 부품을 생산 개발하는 회사인데요. 즉 히팅이나 뭐 벤틸라팅이나 뭐 에어컨디셔너 그런 자동차에 관련 부품입니다. 최근 들어 보면 아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보면 좀 이따 차트를 보겠지만 아마 상승을 좀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예. 예, 수소차 관련주 최근 들어서 수소차 관련주들까지 움직이면서 아마 자동차 부품주들이 새 업황의 호조 국면을 맞이하면서 아마 상승을 많이 했습니다. 작년 12월 달하고 1월 달에요. 그래서 네, 보시면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업황 자체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재무적으로 보면 그래도 재무적으로는 한번 봐야 되겠죠. 2015년도부터 18년도까지 보면 그렇게 성장세는 없지만 영업이익이나 당기순이익에서 그렇게 크게 문제다 싶을 그 정도는 회사는 아니에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아무래도 그 3년 동안 침체된 과정이 이유를 보시게 되면 자동차 업황이 상당히 안 좋았어요. 3년에서 한 5년 정도.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앞으로는 자동차 부품주나 수소 관련 부품주나 대장주들은 상당히 앞으로는 좋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예. 차트를 보시면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지금 5,000원에 50% 정도 들어가셨네요. 네. 5,000원이면 지금 작년 5월달, 6월달에 들어가셨네요. 5월 달이요. 예, 예. 아우, 상당히 고점에서 또 상승하실 때 들어가셨군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나마 다행히 이번에 자동차 업황이 살아나면서 그나마 1,000원대까지 지금 엄청난 손실을 딛고 나서 지금 다시 그 손실을 만회하는 과정인데요. 한번 이거 보니까 지금 1월 달에 상한가도 한번 나오고 거래량을 나온 거 보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실적은 크게 뚜렷하게 뭐 갑자기 좋아질 리는 없겠지만 업황 자체가 워낙 좋기 때문에 지금 5,000원이면 상당히 고점에 사셨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4,500원이나 4,200원에서 4,500원 정도는 어느 정도 물량을 한 20% 정도는 털어내시고요. 그죠? 털어내시고 4,200원이나 4,300원대를 돌파하게 되면 나머지 30% 정도는 들고 가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 종목을 제가 들고 가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유는 하나예요. 물론 업황이 좋은데 지금 상당히 고점에서 사셨어요. 지금 가장 큰 문제점이 2,000원이나 3,000원대 사셨으면 제가 좀 재무적인 실적이 안 좋더라도 업황이 워낙 좋기 때문에 제가 들고 가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 감안하셔가지고 비중을 조금 줄이시고 나머지 비중은 매수까지 기다려도 괜찮겠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친절 시청자님. 감사합니다. 네, 4,000원대 초반에서 한번 손절하고 좀 비중을 축소하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 이 내용들 잘 기억하시면서 내일장 투자하실 때 참고해 보시기 바랄게요. 예, 친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어서 저희는 또 다음 시청자 만나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머니 어떤 종목이 좀 궁금하실까요? 인트론 바이오를요, 예. 23,000원에 15% 갖고 있어요. 23,000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 15%다 네, 말씀이시죠? 네,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매수하게 되셨나요? 그게, 네. 그게 좋다 생각해갖고 했는데, 내가 좀 높은 데 잡은 것 같고요. 네.
그래갖고 뭐 팔 수도 없고 그래서 그냥 계속 갖고 있거든요. 근데 일단 앞으로 이게 어떻게 될 건가? 일단 어머님이 계속- 보시기에 좋은 것 계속 손해만 같아서. 모르고 있을 건지 네. 어떻게 될 건지 좀 전망 좀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어머님 보시기에 좀 좋을 것 같아서 매수를 하셨는데 생각보다 주가가 좀 지지부진해서 어떻게 네. 해야 되나 고민이신 것 같아요. 예. 네, 박준남 매니저께서 대응 전략 세워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보니까 인트론 바이오라는 회사를 제가 한번 쭉 훑어봤어요. 네. 짧은 시간이지만 근데 상당히 그렇게 나쁜 회사는 아닙니다. 미래에셋 네. 자산운용에서도 한 6.3% 정도, 한 200만 주 정도 가지고 있고요. 어. 보니까 이 회사에 대해서 이제 기업의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르실 것 같아요. 네. 예, 바이오라는 기업만 거기까지만 아시지 않나요? 글쎄 바이오로만 알고 예. 옛날에 이게 예. 내가 한번 많이 이익을 받던 거라 예, 예. 이게 좀 사도 되겠다 싶어서 샀는데 예. 고점이네요. 예, 그 앞전에 수익을 많이 내셨던 거, 그나마 이 회사가 나쁜 기업이 아니라서 아마 예, 예. 보유하시다 보니까 수익이 많이 나신 것 같아요. 예, 근데 예, 예.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뭐 한 설립된 지 한 20년 정도 됐고요. 바이오 신약 개발이나 뭐 동물용 항생제, 뭐 대체제나 분자 진단 관련해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요즘 뭐 작년 같은 경우에 뭐 신약 관련해서 바이오주들이 상당히 많이 움직였는데 올 초에도 지금 셀트리온 3인방 관련해서 반등하면서 다시 인트론 바이오도 아마 상승을 제기했던 걸로 보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아무래도 이제 2016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3개년 정도 아무래도 이 연구 개발이나 가시적인 매출 성과가 없다 보니까 그 마이너스 지금 영업이익이나 당기순이익 같은 거 보면 재무적으로 상당히 안 좋아요. 물론 바이오 기업들이 재무적으로 안 좋은 기업들도 많지만 사실 우리가 조금만 눈을 크게 뜨고 자세히 보면 바이오나 신약 개발이나 제약업체 중에도 매출액이 많이 일어나고 영업이익이나 당기순이익도 재무적으로 우량한 기업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단기적으로는 크게 수익을 먹을 수는 있지만 끌고 가기에는 상당히 무리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말씀을 드리고요. 차트로 보시면은 아까 보시니까 23,000원 정도면 지금 상당히 슈팅하는 구간에서 지금 매수를 하셨던 것 같아요. 맞죠? 네. 예, 23,000원이면 제가 봐도 딱 얼피해도 위험한 구간에서 매수를 하셨네요. 그랬어요, 내가. 예. 그러니까 이런 투자법은 주식 같은 경우는 이제 상승을 해야 우리가 수익이 나는 거니까 예, 상승을 했을 때는 어느 정도 좀 보수적인 관점으로 조심하시기 바라시고요. 그나마 다행히 1월에 그나마 연말하고 다행히 1월에 지수가 좋아서 그나마 19,000원, 18,000원 정도를 18,000원이네요. 18,000원이나 19,000원대를 유지해줘서 천만 다행이네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23,000원이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곧 있으면 이제 3분기니까 저기 3월달 내에 작년에 2018년도 실적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아마 재무적인 부분에 대해서 실적주들이 갈 양상이 상당히 커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바이오주는 그래도 어떻게 보면 셀트리온 3인방 같은 경우는 이제 보시면서 이 종목을 봐야 되겠지만 아무래도 바이오주는 그동안 3년 동안 많이 해먹었으니까 좀 바이오주보다는 좀 더 좋은 업종에다가 눈을 좀 돌려보시고 아마 21,000원대나 23,000원대까지는 기다리지 마시고 지금 비중이 15%니까 21,000원이나 21,000원대 잡아드릴게요. 21,000원대나 22,000원 사이에서 그 정도 오시면 종목을 교체하셔서 2019년대 유망한 업종으로 갈아타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21,000원에서 22,000원 선으로 잡아주셨으니까 네. 이 손절가 라인 잘 잡아보시고 대응하시기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희는 이어서 또 다음 시청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머니. 네, 어떤 종목 보유하고 계신가요? 삼성출판사 네, 삼성출판사요. 매스커 비중 함께 알려주시죠. 19,700원에 네. 15%, 19,500원이요? 700원. 700원이요. 예. 네, 일단 삼성출판사 핑크퐁의 그 아기상어 덕분에 예. 많은 분들이 참 잘 기억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또 그에 따라서 크게 주목받으면서 상승을 했다가 최근 예. 들어서 다시 한번 좀 하락세를 보이고 있죠. 그래서 좀 예. 걱정이실 것 같은데 맞으신가요? 네, 맞아요. 네. 그러면은 뭐 손절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좀 더 보유를 계속해도 다시 반등이 나올 수 있는지 이 점이 궁금하신가요? 예. 네, 알겠습니다. 이 내용 포함해서요, 바로 박준남 매니저가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회사는 상당히 좋은 기업을 선택하셨어요.
예. 그죠? 2015년도 보니까 한 5개 년도 재무제표를 보니까 상당히 뭐 폭발적인 성장은 아니지만 점진적으로 우상향하는 매출 구조가 늘어나는 구조를 보이고요. 예. 상당히 영업이익이나 당기순이익도 재무적으로는 크게 문제이다 싶을 그런 항목 같은 거는 제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예. 예, 그렇다고 해서 근데 크게 갑자기 가격이 내려가서요. 그러니까요. 크게 그렇다고 해서 포인트를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크게 폭발하는 회사는 성장은 아니다. 예,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아마 최근 들어서 차트를 보시면 말씀드리겠지만 아기상어라는 이게 이제 재료가 있어가지고 그게 이제 예. 아마 실적으로는 가시화되지는 않았어요, 사실. 예, 그 뉴스가 나온 만큼 그게 이제 뭐 폭발적인 인기도 얻었었지만 그래서 그 관점에서 이번에 아기상어라는 이제 아무래도 기대감으로 상당히 많이 상승을 했었는데 24,000원까지 올라가는 와중에서 지금 10,000원대에서 24,000원대까지만 250% 정도 수익을 내면서 아마 개인들에게 물량을 단기적으로 조정 과정에서 개인들에게 물량을 떠넘기는 과정에서 아마 진입을 하셨던 것 같아요. 맞죠? 예, 맞아요. 예. 그 과정에서 보시면 항상 아까도 제가 전화 오신 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단기적으로 상승하는 구간에서는 항상 말씀드렸지만 밑에서 사시는 분들도 여기서 사시는 분들도 이 정도 때면 2만 원대면은 아무래도 차익 실현하는 물량이 나오거든요. 예. 그러니까 항상 상승하실 때는 조금 더 보수적인 관점에서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시면 되고요. 이미 이 양 들어가 버리셨으니까 지금 17,000원대까지 밀렸거든요. 19,700원에서. 그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조정이 어느 정도 더 갈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거래량으로 보게 되면 지금 조정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어 가고 있네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22선을 좀 이탈을 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거래량이 줄기 때문에 다시 반등 구간은 보이게끔 제가 말씀드리고요. 19,700원대에서 들어가셨으니까 단기적으로 19,000원 초반에서 비중이 15% 정도면 그나마 많지 않으니까 상관은 없지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종목에 대해서 혹시나 애정이 있어가지고 조금 더 이 종목에 대해서 수익을 보고 싶다고 하시면 조정이 좀 마무리돼서 양봉이 나올 때 추가로 한 비중이 한 10% 정도 들어가셔도 무관하거든요. 나쁜 기업이면 제가 비중을 추가로 들어가라고 제가 권해드리지 않지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에 비중이 추가되지 않는다 하면 19,000원대에서 충분히 매수가는 반등 구간이 나오니까요. 걱정 안 하시고 좀 들고 있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삼성출판사와 관련해서는 19,000원 선에서 계속 움직일 것으로 예상을 하셨어요. 예. 보유해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예, 예. 방송 보시고 또 시장 보시다가도 그래도 또 한 번 불안하다 하면 전화 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새해 복 많이 고맙습니다. 네,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저희는 또 다음 시청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아버님 어떤 종목 보유하고 계신가요? 저는 대동공업을 갖고 있는데요. 네. 6,900원에 40% 갖고 있습니다. 6,900원에 40% 보유하고 계세요. 예. 네, 지금은 조금 손실을 보고 계시는데 이 대동공업이 최근에 또 긍정적인 이슈도 나왔었어요. 그래서 또 그래요? 4%대 예. 상승세도 보여주고 했었는데 그러면 예. 대동공업과 관련해서 언제까지 보유하면 좋을지 이 점이 궁금하세요? 예. 네네, 알겠습니다. 언제까지 보유하면 좋을지, 예. 손절가 아니면은 목표가 어느 정도 되는지 바로 박충남 매니저가 잡아드릴게요. 예,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아이고, 예, 안녕하십니까. 남북경협 관련해서 아마 그 이슈 때문에 좀 매수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그래서 했는데요. 예. 농업용 기계 엔진을 포함해서 전문 생산하는 기업이고요. 예, 예. 나쁜 회사는 아니고 뭐 부실한 회사는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재무제표를 잠깐 봐드리고 아무리 테마주지만 보시면 그래도 2016년에 마이너스를 적자를 기록했지만 2017년이나 18년 정도 보면 이게 보면 작년 같은 경우는 2018년 1분기나 2분기 보면 뭐 플러스권 흑자인데 아마 가을 들어서 2018년에 9월에 마이너스가 난 게 아마 신경이 쓰이겠지만 이럴 거예요. 아마 농기계 같은 경우에는 봄에 모내기를 하기 때문에 비료나 뭐 여러 가지 종자나 씨앗이나 농기계들이 아마 그 상반기 특히 3월 이후에 그때 많이 매출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보면은 1분기나 2분기 때 수익이 매출이 많이 일어났던 거고, 가을로 들어가면서 이제 수확하는 계절이기 때문에 매출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비료주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예. 말씀을 드리면 되고, 재무제표로 보면은 뭐 크게 이상할 문제점은 없어 보이고요. 제가 이제 주식 차트로 보시면 말씀드리겠지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트럼프 관련해서 평양에서 예. 곧 있으면 2차 북미 회담, 고위급 실무회담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 뉴스를 통해서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이게 그런 관점에서 보셔야 돼요. 그리고 아마 트럼프와 2차 북미 회담도 어느 정도 2월 내에 가셔야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요. 그렇게 보시면 지금 6,900원 정도면 그래도 단기적으로 5,000원대 들어가진 않았지만 6,900원대에 들어갔어도 그래도 단기적인 고점에 들어가진 않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아마 단기적인 고점에 들어가신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10,000원대나 11,000원대까지 상승을 하다가 이게 기대감으로 작년 같은 경우에 기대감으로 상승을 했다가 쭉 빠졌거든요. 예. 그렇게 보시면 돼. 비중이 40%니까 나빠 보이지 않고요. 6,750원이거든요, 지금요. 종가가 예. 앞전 주에 끝났던 게. 근데 6,900원대인데 거의 매수가 부근인데 비중이 너무 많으니까 제가 추가 매수 비중을 제가 권해드리고 싶어요. 남북 경협 이슈는 같은 건 이게 이제 고점에서 타고 내려왔으면 제가 뭐 이렇게 보유 전략이나 추가 비중 전략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진 않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저점에서 사셨으니까 잘 사셨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7,000원대 아마 다음 주 이제 이번 주에 시장이 열리게 되면 아무래도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그 매수가 6,900원대를 뚫고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커 보입니다. 회사적으로도 크게 문제가 없고요. 그래도 제일 먼저 또 가고 있는 게 비료주하고 아무래도 농기계 관련주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아마 제가 수익권을 한번 잡아드리겠습니다. 네, 수익권을 예상을 하게 되면 7,800원대까지 이게 단기적인 1차 고점이 7,800원대가 제가 선을 그어드릴게요. 7,800원대에서 아마 이 부분까지는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큰 상승이 한번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남북 경협 같은 경우는 이제 이슈 같은 게 상당히 많잖아요. 뉴스 같은 경우에도 많이 움직이고 그래서 아마 크게 한번 장대 양봉을 보이면서 큰 상승을 하게 되면 아마 단기 좀 수익 실현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아이고, 고맙습니다. 네, 7,000원 중반대까지 올라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으니까요. 농기계 관련주 대동공업 잘 보유하시면서 시장 보시면서 또 대응 전략 세워보시기 바랄게요. 예, 아이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 튀는 종목을 잡아라 함께 하시면서 종목에 대한 상담도 함께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서울지역 번호 02-2000-4855로 전화 주시면 지금 바로 상담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편하게 전화 주시고요. 저희는 또 다음 시청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아, 예. 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여보세요? 네, 어떤 종목 보유하고 계신가요? 예, 앱클론. 앱클론이요? 30% 55,000원. 네, 55,000원에 매수하셨고 30% 비중으로 보유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예. 요즘 좀 바이오 움직임들이 더디다 보니까 앱클론에 대해서도 좀 고민이 있으실 것 같아요. 맞나요? 네. 예. 어떤 점 위주로 상담을 도와드리면 좋을까요? 어떤 점이 궁금하실까요? 중장기로 봤는데 이거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나 해가지고. 아, 네. 좀 중장기로 보유를 하시려고 했는데 앞으로 좀 대응 전략을 어떻게 세우면 좋을지 좀 수정하고 싶으신 것 같아요. 예, 네, 예. 이 점 위주로 박준단 매니저가 상담 도와드릴게요. 예.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수고 많으십니다. 네, 걱정이 크겠습니다. 예. 예, 제가 결론부터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고 설명을 해드릴게요. 예. 이런 기업이나 이런 종목들을 중장기로 끌고 가시면 저는 가슴이 좀 출렁했어요. 상당히 위험한 종목이고요. 물론 신규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신약 개발 회사 어찌됐든 간에 신약 개발하는 전문 기업입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까도 제가 방송에서 누차 말씀드렸지만 아무래도 이게 바이오 기업인지는 알고 계셨죠? 예. 제가 한 가지만 더 당부를 말씀드릴게요. 다음번에도 이제 투자하는데 지침서가 돼야 되니까. 바이오나 신약 개발한 기업도 매출을 유지하면서 실적을 내면서 신약 개발을 하는 기업들이 많아요. 셀트리온이나 뭐 대용제약이나 한미약품이나 여러 가지. 그런 기업들에서 아마 사셨더라면 조금 손실이 덜 했을 거예요. 근데 이 기업 같은 경우에 보면은 아마 상장하면서부터 신약 개발이라는 그 기술력 하나 자체만으로도 어떻게 보면 신라젠이나 그런 부분이 같은 맥락에서 보시게 되면 적자를 3년 정도 유지하면서 아마 그나마 다행히도 이번에 바이오 기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4년 정도 되면 어떻게 보면 관리 종목 들어가서 상표 종목으로 가게 되는데 바이오 기업에 대해서는 워낙 적자가 크니까 나라에서 어느 정도 좀 여유 텀을 더 준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차트를 보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상장한 지가 얼마 안 되는 회사 2만 원에서 10만 원까지 갔는데 이미 시세를 다 냈기 때문에 이 시세를 낸 기업들은 한 3, 4년 동안 가면서 상당히 많은 고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세가 한 번 내게 된 기업들은 3년 정도 내지 4년 정도 시세를 하락을 하면서 행보를 해야 다시 매물 효과를 다시 개인들의 매물을 다 받아내면서 다시 상승을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바이오 기업 같은 경우는 보면 최근 들어서 그나마 에클론 같은 경우는 지금 35,000원대를 지지했던 이유는 딱 하나예요. 회사가 좋았던 이유도 아니고 신약 개발에 이게 가시가 돼서 반등을 한 게 아닙니다. 사실 이번에 1월 달에 장이 좋으면서 셀트리온이나 셀트리온 제약이나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반등을 하면서 나름대로 35,000원대를 지지해 줬거든요. 그래서 조금 힘이 드시더라도 55,000원 매수하셨으면 속이 좀 많이 상하실 것 같아요. 그래 보시면 제가 빠져나와서 교체 전략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꼭 교체하셔야 되고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비중이 30%니까 그나마 50% 미만에서 조금 제가 다행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저항대가 아마 45,000원대 120에서 저항대가 좀 나타날 거예요. 그때 보시면서 비중을 30%니까 한 15% 정도 덜어내시고 5만 원 초반대 5만 원 초반에서 5만 2천 원대 제가 선을 잡아드리겠습니다. 5만 1,000원에서 5만 2천 원대 들어가시면 잠깐만요. 네. 예. 5만 1,000원에서 5만 2천 원대 들어가시면 나머지 비중도 빠져나오셔가지고 진짜 2천 몇 개 기업 중에서 좋은 기업들 많거든요. 실적 내면서 바닥에서 올라가는 종목들. 그래서 그런 종목들이나 그런 업황에 투자하시면 장기 투자하는데 상당히 큰 수익이 나지 않을까. 이런 기업들은 다음에 혹시나 투자하시더라도 좀 조심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앱클론과 관련해서 5만 1,000원, 5만 2,000원 선에서 이와 관련해서 손절 라인을 잡아주셨으니까요. 네, 앱클론 보유하시면서 좀 마음은 속상하셨지만 그래도 손실이 더 커지기 전에 잘 대응하시기 바랄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방송 함께 하시면서 종목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02-2000-4855로 전화 주시면 박준남 매니저가 든든하게 상담 도와드릴 테니까요. 편하게 전화 주시기 바라겠고요. 저희는 잠시 광고 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트는 종목을 잡아라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앞서서 종목 상담 많이 도와드렸는데 많은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도 상담 진행은 계속되니까요. 서울적 번호 02-2000-4855로 전화 주시면 1대1 무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바로 또 시청자분 연결해서 어떤 종목에 대해 고민이 있으신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어떤 종목이 좀 궁금하신가요? 윈스예요. 윈스요. 매수가 비중 함께 알려주실까요? 13,400원. 네, 13,400원. 네. 100%. 100% 보유하고 계세요. 네네. 네, 일단 지금은 조금 손실 구간에 있는데 윈스 지난해 실적이 좀 긍정적으로 나왔더라고요. 네네. 그런 점에서 볼 때는 또 박준남 매니저가 좋게 보실지 아니면 손절하는 게 좋겠다고 말씀을 해주실지 한번 이야기 들어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나우컴으로 인적 부단한 회사이고요. 이 회사로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보안 사업을 하는 회사입니다. 네. 예, 보안 사업은 회사인데, 정보 보안 솔루션이라면 네트워크 보안 관련해서 아무래도 또 오제 관련에 대해서 아무래도 이슈가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보안 사업 같은 경우에는 아마 대기업들이 많이 진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중소기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맥락에서 보시면 되겠고요. 재무제표를 보니까 아무래도 2015년도부터 4개년도를 보니까 크게는 아니지만 그래도 점차적으로 꾸준히 상승을 하고 있네요. 매출액이 증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재무적으로는 크게 뭐 문제다 싶은 항목은 하나도 없어 보이고요. 보시게 되면 차트로 보시게 되면 지금 13,400원에 보시니까 지금 최근 들여서 매수하셨나요? 아니, 장기적으로 한 3, 4년 동안 계속 한 종목만. 그러셨어요? 네. 꽤 오랫동안 100% 정도 되셨군요. 네네. 비중을 상당히 많이 실으셨네요. 네네. 지금 그러면 보유 기간이 한 어느 정도 되셨나요, 정확히? 배당을 3번 받았으니까. 예. 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사가 나쁜 기업은 아닌데 지금 같은 경우는 14,400원이면 그렇게 저렴한 가격이나 그렇게 뭐 고점은 아니지만 그렇게 그렇다고 그렇게 뭐 이렇게 저렴한 가격에
내가 이 주식을 상당히 메리트 있이 같이 들고 갔을 때는 가치주를 사야 되거든요. 그러면 가격대가 맞아줘야 되거든요. 기업이 좋거나 안 좋거나. 그렇게 보시면 지금은 어느 정도 13,400원이면 어느 정도 허리 구간 넘어서 매수를 하셨어요. 가격대가. 그나마 이 가격대가 그래도 지켜졌던 이유가 이 기업이 그나마 성장세를 이뤄줬기 때문에 상승과 하락을 지금 반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보안 같은 회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대기업이나 대기업 같은 경우에서 크게 매출을 그렇게 지출하지 않습니다. 투자를. 왜냐하면 눈에 그렇게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요. 근데 이제 이슈화가 한 번씩 될 때가 있죠. 해킹이나 보안 사업에 대해서 아무래도 국가망이나 기업망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정보화 사업에서 빅데이터가 문제가 되고 있는 지금 실정이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되고 아마 이걸 뭐 앞으로도 꾹 이게 들고 가셔야 되겠다. 그런 관점에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무리가 있어 보이고요. 지금 그동안 오래 정도 들고 계셨으니까, 보유하고 계셨으니까,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14,500원대는, 지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4,500원대, 15,000원대는 이게 아마 전저점이나 전고점으로 보입니다. 이 구간대 어느 정도 이익 실현을 하고 나오시고, 아마 종목을 교체하게 되면 올해 OLED나 뭐 수소차나 아니면 뭐 정책 테마주나 종목들 태양광이나 여러 가지 종목들이 많아요. 그런 종목들은 어떻게 보면 6개월, 3개월, 6개월, 1년 정도 가지고 있으면 저점에서 상당히 큰 수익을 안겨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업황이나 종목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보시고 좀 더 좋은 기업으로 투자를 하셨으면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은 윈스도 윈스지만 그 외에도 좀 수익을 낼 만한 업종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으니까 잘 기억하시면서 내일장에서도 잘 대응해 보시기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튀는 종목을 잡아라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는 또 다음 시청자분 만나서 어떤 종목에 관심이 있으시고 고민이 있으신지 이야기 들어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어떤 종목이 좀 궁금하신가요? 예, 차바이오텍이요. 네, 차바이오텍 매수가와 비중 함께 알려주실까요? 예, 21,000원에 30%요. 21,000원에 30%. 네, 현재 전일장에서는 주가가 2850원까지 올라왔었는데 그래도 네, 네. 조금 사실 바이오 전반적으로 좀 조정을 받다 보니까 차바이오텍도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네네. 네, 좀 어떤 점 위주로 상담을 도와드리면 좋을까요? 글쎄요, 제가 이제 잘 아는 분한테 한 봄 되면 네. 아마 좋은 소식이 있을 거라고, 네. 좋은 공시 소식이 있을 거라고 해서 제가 작년 12월 달에 제가 매수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봄 되면 뭔가 좋은 소식이 있을 것 같다라는 그 지인분의 말씀을 듣고 매수를 하셨는데 박준남 매니저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한번 이야기 들어보세요. 예, 예.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좀, 제가 좋은 말씀을 해드려야 되는데, 네네. 좀 이렇게, 그렇지, 좀 못할 것 같습니다. 일단 양해를 좀 그래요? 드리고요. 예. 예, 제가 뭐 차바이오텍 하면, 뭐 분당에도 그렇고, 포항에도 그렇고, 차병원이라는 회사가 실제적으로 있어요. 예, 예. 예, 병원들은 상당히 좋고, 근데 이제 이게 줄기세포 관련하면서 네네. 작년에 상당히 큰 시세를 냈거든요. 예. 예, 그 아마 좀 이따 보면 이제 차트에서 말해줄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줄기세포나 신약개발 관련해서 하니까 이제 좋은 소식을 기다리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재무적으로는 제가 말씀 따로 드리진 않을게요. 왜냐하면 말씀드릴 재무적인 내용들이 아니에요. 네네. 예, 적자를 상당히 많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차바이오텍 관련해서 2018년도 보면은 얼마대였냐, 10,000원에서 40,000원대 유지하면서 이때 또 네. 개인들 엄청나게 손실이 많이 났거든요. 예, 예. 예, 많이 손실이 나면서. 그래서 제약바이오 업종이 그나마 지금 최근 들어서 차바이오텍이 그나마 지금 20,000원대를 유지해 준 게 딱 하나예요. 회사가 좋아서도 아니고 바이오 업종이 좋아서도 아니고. 지금 셀트리온 제약이나 헬스케어나 셀트리온 3인방들이 지금 지수가 상승을 하면서 1월 달에 반등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런 네네. 과정에서 지금 20,000원대를 받쳐준 거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굳이 2,000몇 개 정도 중에 재무제표나 신약 개발이 이게 신약 개발을 하려면 보통 한 10년 정도 걸립니다. 적게는 500억에서 1,000억 정도 R&D 비용이 들어가고요. 그래서 예. 거기까지 가는 과정은 너무나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바이오주 같은 경우는 업종이나 종목들이 다 이 기대감으로 가거든요. 근데 네네. 만약에 이게 실패를 했을 때는 기업에 엄청난 타격이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되고 굳이 이 종목을 21,000원이니까 크게 손실도 아니고 수익 구간도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 종목을 끌고 가셔서 굳이 수익을 내야 되겠다고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끌고 가는 건 안 된다. 그래도 끌고 가는 건 안 되고 단기 반등이 나오면 23,000원에서 찍어드리겠습니다. 정고점 23,000원에서 4,000원대 빠져나오시고 만약에 이 부분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끌고 가기에는 상당히 좀 위험한 종목이니까 왜냐하면 다음 달 내에 3분기 다음 달 내에 2018년도 사업 보고서가 나오거든요. 그래도 아무리 바이오지만 그래도 실적에 영향을 좀 받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손절가는 제가 19,000원대로 제가 잡아드리고 좋은 업종에 이제 바이오는 3년 동안 크게 상승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바이오주보다는 2019년에 핫한 업종도 많거든요. 뭐 수소차 부품주나 자동차 대장주나 아니면 오일리드나 오지 관련주들이나 그런 업종 같은 거에 지금 바닥에서 움직인 종목들 많으니까 그런 쪽에 조금 더 시야를 좀 넓히셔가지고 좋은 종목으로 가라. 그러면 예를 들어서요. 요번에 공식 아니고 이제 그 관리정보 해지될 때까지 갖고 있으면 어떨까요? 그때까지 갖고 있으면 어떨까요? 관리 종목이 해지될 때까지 가지고 있으면 어떨까요? 근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 종목이 지금 작년에 대비 보니까 아마 이제 흑자 전환하면서 관리 종목 같은 경우는 이게 쉽게 풀릴 가능성이 쉽지 않아 보이거든요. 왜냐면 재작년에 마이너스여서 작년에 1년 만으로 이게 턴 어라운드 했다고 해서 쉽게 풀리지 않거든요. 왜냐면 이 같은 경우는 관리 종목이 왜 됐는지 그걸 봐야 돼요. 사실은. 그걸 제가 말씀드리면 이 같은 기업 보면은 지금 마이너스 2017년에 한 마이너스 460억 정도 됐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마 제가 봤을 때 바이오 신약 줄기세포 관련하는데 상당한 지연이나 상당한 그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여요. 예.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우리 삼성 바이오 로직스 보면 그것도 분식에게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종목을 저도 웬만하면 좀 끌고 가셔가지고 비싼 가격 아니니까 수익을 내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바이오는 우리가 모르는 악재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거에 우리가 있으면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마음이 편해야 되잖아요. 예. 근데 이런 부분들은 제가 마음이 편하기보다는 좀 불안한 요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기왕이면 좀 더 좋고 좀 마음 편한 종목으로 우리가 갈아타자. 그런 관점에서 제가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차바이오텍과 관련해서요. 손절가는 19,000원, 목표가 라인 23,000원대로 잡아주셨으니까 잘 기억하시고 대응하시기 바랄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튀는 종목을 잡아라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종목 상담을 도와드렸는데 이번 일부 종목 상담에서는 유난히 좀 제약 바이오와 관련한 상담이 많았던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박준남 매니저께서 해주신 이 피드백을 들어보면 아무래도 조금은 부정적인 점에 이제 포커스가 좀 맞춰진 것 같은데 제약 바이오 업종과 관련해서 어떻게 전망하고 계시나요? 아니 3년 동안 5년 동안 시세가 업종이 폭발이 됐으면 그렇죠. 그잖아요. 그게 갈 길이 뭐 어떻게 우리 쉬운 말로 올라갔으면 좀 내려와야죠. 그죠? 그리고 2019년에는 또 그렇게 만약에 바이오주가 계속 가게 된다면 다른 업종들이 어떻게 시작되겠습니까? 그래서 바이오 업종이 2018년에 상당 핫한 업종이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미 한번 핫한 업종은 새로 시작되는 관점에서 보게 되면 아무래도 또 시세를 크게 폭발했기 때문에 하향세를 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무적적인 제가 부정적인 의견보다는 이제 시세를 폭발할 업종과 종목을 가지고 가자. 그런 관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일단은 제약 바이오 업종 그동안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좀 조정을 받을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좀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렇다면 저희가 이제 2부를 앞두고 있는데 2부에는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지 짧게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2부에서는 또 종목 상담도 끝나고 나서 아무래도 2019년에 우리가 상반기 때 우리가 또 TV를 보고 신문을 보고 또 전문가 방송을 보는 이유는 대박 수익을 위해서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무래도 2019년에 3월달 1분기 내에 3월달에 화웨이나 로열 쪽에서 CS도 이제 화제가 됐지만 폴더블 폰이나 뭐 이렇게 롤러블 TV, 플렉서블 폰 그게 아마 화두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수소차 부품주 관련해서 12월하고 1월달에 상당히 뭐 2배에서 400% 정도
큰 폭으로 상승을 했지만 그 부분도 조정을 끝나고 나서 다시 재상승할 때 그 타이밍을 또 봐야 되고요. 또 남북 경업주도 다 가지는 않겠지만 옥석을 가려가면서 실질 수혜주로 우리가 업종을 눈을 돌려보면 네. 2019년 상반기 때 큰 대박 수익이 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2부에서 2019년 우리가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업종들 알려주실 것 같으니까요. 2부에서도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튀는 종목을 잡아라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저희는 잠시 후 2부에서 인사드릴게요. 본 방송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